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대한항공은 주날개의 결빙 문제를 해결하여 MUAV 무인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의 디펜스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무인 전투기 개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미국의 무인 전투기인 MQ-1의 성공을 보고 독자적으로 중고도를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대한항공이 개발한 MUAV인 KU-S15가 최종 도입 기종으로 선정되어 2015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난립한 UAV 개발 계획을 문제 삼았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의 도입도 추진되면서 2011년에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RQ4의 도입 가격이 예정의 2배에 달해 MUAV 계획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2020년도에는 우여곡절 끝에 MUAV 개발이 완료되어 2021년부터는 양산화에 들어간다고 국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1만 미터 부근을 1시간 이상 비행하면 주날개의 특정 부분에 결빙이 발생해 비행 성능이 저하되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양산이 연기되었다가 결빙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MUAV의 기본 스펙은 전장 13.3m의 주익폭은 25.3m이며 1200마력의 엔진의 최고 고도는 13,700m이고 채공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개발한 EOIR 센서와 SAR 레이더의 탑재는 물론 SATCOM을 탑재하고 있어 운용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주익 아래 좌우 두 곳이 카드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어 헬파이어나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이 통합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MQ-9보다 대형인 MUAV를 2023년 말에서 2024년까지 인수받을 예정이며 2025년에는 실전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무인 전투기 크기를 나열해보면 우선 우크라이나와 각종 전장에서 활약한 터키의 TB2가 가장 소형이며 그 다음 크기는 미국산 MQ-1이고 터키의 안카 무인 항공기는 미국의 MQ-1보다 조금 더 큽니다. 다음은 미국산 MQ-9이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MUAV는 터키의 아킨지 무인 항공기와 거의 동급으로 우리나라의 MUAV는 무장 가능한 무인기 중에서도 비교적 대형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용 무인 항공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 하나가 이륙 중량별로 무인 항공기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륙 중량 10톤 전후의 무인 항공기를 대형 무인 항공기로 분류하며 이륙 중량 5톤 전후의 무인 항공기는 중형 무인 항공기, 이륙 중량이 1톤 이하인 무인 항공기는 소형 무인 항공기, 이륙 중량 100톤 이하인 무인 항공기를 초경량 무인 항공기로 분류하여 총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해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 항공기는 이륙 중량 5톤 전후의 중형 무인 항공기입니다. 중형 무인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종은 미국산 무인 공격기 MQ-9 리퍼입니다. 하지만 MQ-9의 가격은 약 3천만 달러 안팎이며 지상관제 장치를 포함하면 가격은 더 비싸지고 여기에 해외 시장에서 무인 항공기는 미사일로 분류되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수출 규제에 걸려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무인 항공기는 MTCR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산 무인기입니다. 중국산 무인 공격기인 익룡 시리즈나 홍 시리즈는 지상관제 장치를 포함해도 대당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에 도입할 수 있으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조차 필요 없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따라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중국산 무인기가 유일한 선택지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중국의 익룡 시리즈는 총 8개국의 채용 시리즈는 총 13나라에 판매되었고 2020년에는 세르비아가 채용 시리즈 CH-92A를 도입하면서 중국산 무인 공격기가 유럽에 첫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형 무인 항공기 시장에서 팔리는 중국산 무인기를 보고 많은 나라에서 중형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약진이 두드러진 곳은 터키입니다. 터키가 개발한 소형 무인 항공기인 바이락탈 시리즈는 약 500만 달러이며 터키군이 실전에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바이락탈 무인 전투기로 러시아 무기들을 폭발하는 영상을 공개하여 엄청난 화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키는 이러한 실전 경험을 살려 쌍바렌 진타입의 저비용 중형 무인 항공기인 아킨지를 개발했습니다. 아킨지의 개발로 실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터키의 중형 무인 항공기는 중국산 무인 항공기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터키는 중형 무인 항공기인 앙카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당 도입 가격이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비싸 비교적 자금 여유가 있는 튀니지에만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터키 모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절차의 번잡성은 미국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MTCR에 참가하지 않은 중국이 유리하지만 반중국을 내세우는 국가들에게는 한국과 터키산 무인 항공기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동의 동맹국들이 중국산 무인 항공기에 손을 대는 상황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는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무인 항공기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는 참고로 유럽의 에어버스도 유럽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이륙 중량 10톤급 무인 항공기인 MAL이 RPAS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5년에 양산기를 출하 예정입니다. 유럽이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는 미국의 RQ4 글로벌호크와 같은 고고도 정찰에 특화된 대형 무인 항공기가 아니라 중고도를 비행의 탑재 무기로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MQ-9과 같은 중형 무인 항공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는 너무 무거워 수출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가 무거워지고 가격이 비싸진 이유는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때문입니다. 독일은 단발 무인 항공기의 경우 시동이 꺼지게 된다면 최악으로는 도시 지역으로 추락할 수 있으니 쌍발기로 개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가장 인기가 높아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륙 중량 5톤 안팎의 중형 무인 항공기 시장은 서방의 세계의 손을 떠나 중국과 터키 등 항공기 개발 후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가 MUAV를 앞세워 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중형 무인 항공기가 해외 시장에서 잘 먹힐지는 중국이나 터키를 밑도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무인 항공기는 전장에서 격추될 확률이 높아 도입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미군조차 MQ-9의 주전장은 방공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전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투에서 사용하는 중형 무인 항공기는 적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어 도입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무인 항공기는 제조 비용이 비싼 서방 세계보다는 중국이나 터키산 무인 항공기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 시장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항공우주부문은 상용과 군사용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개의 UAV를 실용화해 민간 시장과 한국군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Q-21과 스캐니그를 개발한 미국의 보잉 인시즈와 공동으로 수직이 착륙 타임 UAV 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며 우리나라 공군을 위해서는 스텔스 타입의 UCAV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